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과목별로 1학년 2학기 기준으로 수행평가는 얼마나 있었고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비중은 어땠는지, 그리고 24학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북구에서 제가 안내드린 단독 영상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는 제외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먼저 서강고등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고등학교 공학고등학교죠. 사립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한 학년에 약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해 주시고 있는 편입니다. 국어 과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서강고는 이제 뒤에 이게 수학도 나오지만 수학이 좀 특이한 편이에요. 국어는 수행평가랑 그 다음에 지필평가의 기준은 70대 30으로 특이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국어에서 20점 정도인데, 서강고등학교 국어가 특이점, 1학년에서 보였던 특이점은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요 1학기, 2학기 내내 거의 누적해서 수업을 이렇게 내주시는 정도로 문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시험을 내셨거든요. 서술형이 20%이긴 하지만 서강고등학교의 국어에서는 23년 1학년 학생들을 상당히 이 문법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배웠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고전 문학 갈래 탐구, 그 다음 문학 작가 탐구 해서 문학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이 학생부에 심화해서 적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었고요.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특이하죠? 보시면 100% 서술형입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사실 시험이 어렵진 않았어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다 이루어졌었던 터라서 어렵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어서 내가 푼 답이 여기에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주관식 서술형이다 보니까 내가 옳게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올 서술형으로 수학을 본 학교는 지금 서강고등학교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이렇게까지 서술형을 보진 않는데 이 점을 꼭 염두하셔서 서강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총 3가지 정도인데, 질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주제탐구, 그 다음에 활동지 포트폴리오로 수학 치고는 수행평가가 조금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7대 3인데 보통은 이렇게 35, 35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를 두는데, 또 수학에서 특이하게 기말고사에 힘을 좀 더 줬죠. 이 점도 이걸 준비한 학생들이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과목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과목 지필평가 70에 그 다음 수행평가 30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30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서강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기준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내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듣기평가니까 이건 모든 학생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2가지 정도 토픽을 정해서 구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의견을 쓸 수 있는 서술형의 수행평가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보면은 여기도 70대 30 정도의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기준을 두고 계시고, 그 다음 서술형도 30 정도로 다르지 않는, 그 다음에 중화반응이나 도서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생부도 작성할 수 있는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회입니다. 사회도 70대 30 유지하고 계시고 서술형은 30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 탐구 독서, 그 다음에 인권보장 탐색하는 것,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부에 독서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 탐구 독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보통 교과서 특의 독서를 잘 녹여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고등학교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근데 23학년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찍는 기준으로 24학년도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교육과정에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이 4단위로 1, 2학년 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3학년 때 3학년 1학기에만 독해와 작문, 이게 등급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근데 보면은 진로 영어를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등급 나오는 걸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게 4단이니까 일주일에 4번 수업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아이들이 감을 놓치지 않게끔 하시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통합과학에서 4단위로 높은 단위수를 4회보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생활과 한문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특이점은 논술이 3학년 때 들어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술을 3학년 때 두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시에서 그냥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서 국한하지 않고 논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배려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논술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인문계 논술은 서술하는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모 학교는 아예 이렇게 원고지에 써서 내도록 해서 딱 글자 수까지 맞춰야 하는 인문계열 논술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에서 논술에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런 논술 말고도 약술 논술이라고 해서 많은 대학들이 또 예전에 적성고사를 봤던, 특히 이 대학들은 약술 논술로 아이들이 문제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면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내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를 염두하시는, 입시에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학년 선택 과목이거든요. 서강고등학교는 24학년도 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정보 과목에 진심인 학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정보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 과목에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와 같은 정말로 첨단학과의 진심인 선생님, 정보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진짜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정보 1학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죠. 네, 실제로 코드도 외우고 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3학년 선택 과목으로는 이제 미적분이나 이렇게 선택 과목들 수학에서 할 수 있고요. 컴퓨터 기초 이런 과목들이 있죠. 정보랑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수리와 인공지능 이런 과목들 정말 다른 일반고에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와 벡터 적분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에는 국제 경제 이런 과목도 있으니까 경상계열 학생들도 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도 늘 열리는 편이니까 경상계열의 학생들 혹은 첨단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의 종합전형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공학학교입니다. 그리고 사립이죠. 근데 이제 이름이 국제고등학교인데 여기 이제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학생 수는 한 학년에 255명 정도이고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 살펴볼게요. 70대 30으로 수행평가 기준 기본적으로 30% 두고 계시고요. 그다음 서술형은 30점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수행평가에서도 글짓기니까 보통 독서의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수행평가 내주시고 계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 없이 70대 30 두고 계십니다. 그 다음 문제를 만드는 거 주제 탐구니까 수학 수행평가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죠. 그리고 서술형 30점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 국제고등학교 영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서술형이 20점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영어 장문 서술형으로 15%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 어휘에서 서술을 해야 되는 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30점 정도를 맞춰주신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GP평가, 수행평가 7대 3으로 두고 있고요. 과학 과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70대 30으로 두고 계시고 수행평가도 난이도 있지 않은 정도로 대기 순환 영향, 지질시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통합과학 서술형은 다른 과목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선택형이 좀 더 많아요. 사회 과목 경우에는 4컷 만화 그리기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조금 라이트한 수행평가죠. 여기에서 학생이 사회에서 좀 더 세특을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활동들이나 독서 부분들을 꼭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과학보다는 조금 많은,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적은 25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24학년도 입학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특별한 점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국어에서 문학을 1학년 때 모두 이렇게 2학년 때 원래는 문학하고 독서를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작년 국제고등학교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학하고 독서를 2학년 1학기, 2학기 보통 이렇게 나눠서 교육과정을 실시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문학에만 이렇게 1학기, 2학기를 두셨어요. 이 의도는 사실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하죠.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최근 입시에서 비문학의 킬러를 좀 없애고 문학의 난이도를 좀 더 올리는 경향들이 좀 보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문학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문학을 2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배치하신 모습이 눈에 띄는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원래 2023학년도에 이 수학에서 국제고등학교 정말 특이했어요. 이 수원 수투를 2학년 1학기 때 끝내고 확통을 2학기에 필수로 뒀어요. 굉장히 난이도 있는 교육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4학년도 입학 학생들은 그러지 않고 수원 수투를 그냥 1학기, 2학기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확통도 학교 지정에서 빼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4단위수로 똑같이 맞춰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심리학과 같은 과목들 교양 필수로 2학년 때 들어간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고등학교 선택 과목 보겠습니다. 여기가 2학년 선택 과목이고 여기가 3학년 선택 과목인데요. 과목에서 특별한 점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초 과목과 같은 기본 과목들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그다음 사문탐이랑 연결해서 그다음 지역의 이해 이렇게 선택해서 학생의 인문계열의 진로의 세특을 좀 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과목들도 보이고요. 여기에 독서 과목이 지금 3학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문학을 집중하고 보통 아이들이 여기에서 택 5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는 보통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경제와 경제 과목 연결시켜서 본인의 국제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것도 과목 선택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동신고등학교 살펴보겠습니다. 동신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고요. 한 학년에 21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로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 살펴볼게요. 국어 과목 수행평가 조금 많습니다. 60대 40입니다. 그리고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의 비중이 많진 않지만 실제로 수행평가에서도 소논술형이 20%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제탐구 글쓰기의 수행평가로서 수행평가의 부담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학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6대 4입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수학에서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50점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학습 과정 진행하고 탐구 융합 적용 평가라서 수행평가에서는 학생이 매번 해서 체크받는 거, 그 다음 주제를 탐구하는 거 정도라서 괜찮은데 이 서술형이 50점이라서 굉장히 학생이 동신고등학교 가려는 학생들은 수학 서술형 연습을 꽤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죠. 자, 영어 보겠습니다. 영어는 7대 3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6대 3이 많은데 영어 과목은 수행평가 30으로 해주셨고요. 리스닝은 보통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듣기평가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학생이 시간을 많이 들이는 영역은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서술형 평가를 스피킹이랑 같이 보시는 수행평가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서술형이 30점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하면 한 35점에서 40점 정도의 비율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는 서술형 평가와 시험에서 보는 서술형 평가가 조금 다른 게 여기 스피킹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본인이 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부담감이 좀 있죠. 영어 과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과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도 6대 4로 다른 아까 전에 처음 해봤던 국어와 수학과 비슷한 정도의 수행평가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서술형은 25점으로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도 딱 하나, 서논술형 평가로 탐구 활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논술형의 형태인 거지 탐구 활동지라서 이런 서술형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회 과목 보겠습니다. 6대 4입니다. 수행평가 비중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만들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다음에 하나는 서술형으로 학생의 이 단원을 시험 보는 형태이고요. 서술형 25점 정도라서 서술형에서 사실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는 오히려 좀 더 가벼워요. 그런데 팀으로 무엇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수가 여러 개구나, 이제 이랬을 때 아이들이 2학기 때 수행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신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과정 살펴볼게요. 동신고등학교 24학년도 교육과정 나왔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똑같이 문학하고 독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다 4단위로 국영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3단위로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사는 1학년, 2학년 나눠서, 근데 1학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선택해야 할 과목으로 정보 1학년 때 이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논술을 3학년 때 두 단위수를 둠으로써 입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특별하게 없는 학교 지정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동신고등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호도를 드러내줘야 하는데, 이제 그 점에서 약간 아쉬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기본을 잘 지키자라는 의미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선택 과목 있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 그 다음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 엄매, 화작, 그 다음 확통, 미적, 선택, 기하 할 수 있도록 3학년 때 되어 있고요. 경제, 수학 있으니까 경제계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목이 없다란 점이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호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호고등학교 이번에 서울대학교 1차 입시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아주 멋진 학교입니다.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고 한 학년에 약 224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상상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 과목입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기준. 근데 금호고등학교가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특이점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그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30에 70, 30 별다르게 특이점은 없는 퍼센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술평가와 그 다음에 언어문화 성찰 보고서 작성하기 수행평가 2개 정도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수학도 70, 30이고 서술형 30점 정도로 국어와 동일한 정도이고요. 그 다음 서술형 시험에 분석하는 거, 진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이 서술형과 좀 비스무리한 서술형의 수행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 과목 공부에도 똑같이 70, 30을 지켰어요. 영어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니까요. 근데 말하기 원고 작성하고 말하는 것에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를 두고 계시고 서술형의 30점 정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 경계, 그 다음에 한 권 읽기, 이건 책 독서죠. 그 다음 서술형 30에 70, 30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수행평가에서 힘을 막 주고 계시지는 않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과목입니다. 나의 인생 디자이너,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고 세계문화 이해하기 과정 서술형의 수행평가 70대 30 지키고 계시고 서술형 30%로 동일하게 맞춰서 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금호고등학교 보시면은 교육과정에서 특이점이 딱 보이시죠? 이제 보면은 확률과 통계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 수학 2가 학교 지정으로 24학년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모든 학생은 수 2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능 필수 공통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학교 지정으로 두지 않았어요. 선택을 모든 학생이 할 테니까요. 보통 하겠죠. 그 대신 확통을 2학기에 넣었어요. 필수로. 이제 이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과를,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가려는 학생들에게도 이 논술, 여기도 논술을 3학년 때 선택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논술에서 보통 확률과 통계가 배정이 같이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과 계열의 학생이라도 확률과 통계를 해놓는 것은 여러모로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 지정으로 둠으로써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하니까
이과 계열을 가려는 학생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죠. 근데 문과 계열의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죠. 모든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들으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이 모두 다 수강을 하기 때문에 등급을 내기에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금호고등학교에 배정이 되거나 금호고등학교에 선지원을 쓴 학생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특이점은 여기에 2학년 1학기 때 영어가 한 단위 좀 적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있고요. 그 다음 한국사나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는 3단위수로 맞춰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미술에 관련된 과목들이 좀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도 필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논술, 심리학 요런 인문 계열. 이제 아무래도 금호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라서 이과 계열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긴 한데 이런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잘 드러내는 것을 대학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것을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금호고등학교 이게 2학년 선택 과목, 이게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 선택 과목에서 경제, 수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법, 한지, 세지, 생활과 윤리,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수투가 딱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투가 여기 2학년 선택 과목으로 1학기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선택 과목이지만 무조건 해야 하는 3단위의 과목인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공지능 수학 이 과목도 아까 인공지능 과목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적분이 3학년이 선택이 아닌 2학년 선택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하죠. 이 과탐하고 사탐의 미적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 선택한 친구들은 경제 수학을 선택을 같이 포함해서 많이 하는 경향이겠죠.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 택 4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 3을 아마 많이 하라고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미적분을 선택해야 하는 상당히 하드한 선택 과목의 배치가 아닐 수 없죠. 그 다음 여기 프로그래밍과 같은 과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수학적 사고, 적분, 통계, 벡터 과목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기하 과목은 3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있습니다.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와 같은 현대 세계의 변화와 같은 과목들도 학생의 세특을 마무리하는 데는 괜찮은 과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고려고등학교입니다. 금호고등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고등학교죠. 고려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고 학생 수는 약 2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로 권유해 주시는 편입니다. 국어 과목은 70대 30 정도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은 20점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 다음 논설문 작성하기. 요거는 논설문을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이고 책은 학생부에 넣기에 괜찮은 수행평가로 들어가 있어요. 서술형 비중 높지 않으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 한번 볼게요. 수학도 70대 30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좀 많은 편이죠. 자,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이렇게 문제의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만 내버리면 찍어서 맞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변별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학교별로 보통은 수학은 서술형 점수를 좀 높게 두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점수가 너무 낮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이 변별력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행평가는 주제 관련 발표 해서 라이트하게 딱 하나로 굵게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는 특이하게 65대 35의 비중으로 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은 20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 평가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쓰기 서술형으로 20점 정도 두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학 과목입니다. 70대 30이시고 그 다음 서술형 평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모두 1차, 2차 서술형으로 이 단원의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의 서술형의 비중은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결국 변별력에서 이겨내려면 첫 번째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교과서와 프린트 등등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시험 때 해낼 수 있도록 객관식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서술형이죠. 서술형에서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사회 과목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에 70대 30 두고 있습니다. 주제 토론 글쓰기와 자율주제 탐구 활동이니까 개수는 나쁘지 않은 정도이고요. 서술형도 25점으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24학년도 거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특이점이 있죠. 학교 지정으로 엄매와 화작을 모두 들어야 돼요. 정말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이제 마지막 수능으로 이렇게 보겠죠. 우리 현재 들어가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요거를 모두 배워라.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매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자까지도 2학기 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쉽지 않은 교육과정이죠. 수어수투를 2학년 1학기 때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똑같이 국어 문학 독서랑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1학년 때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과학이 3단위수로 높지 않은 단위수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학년 때도 국어랑 수학은 4단인데 영어가 3단이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특별하게 이런 체육과 생활교육에서는 어렵지 않은 교육과정입니다. 수학이 2학년 때 정말 중요한 고려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2학년 선택 과목, 여기가 3학년 선택 과목인데요. 인공지능 기초와 수리와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첨단학과에 대한 과목들도 유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가 택 2죠. 아까 전에 2학년 1학기 때 수원수투 들었어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 2기 때문에 확통하고 경제수학을 듣든 아니면 미적분하고 뭐 기본수학을 듣든 아니면 확통하고 미적분을 듣든 여기에서 택 2를 4개 중에 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 학교지만 경영에서도 괜찮은 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용경제, 국제경제, 창의경영과 같은 경상계열의 과목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학 일반이라는 과목도 들어가 있어서 학생이 공대를 가려는 친구들도 좀 어필을 해볼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 보통 진로 과목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정여자고등학교입니다. 문정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죠. 공립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한 학년에 26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은 이렇게 정도 권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 살펴볼게요. 70대 30 기본적인 수행평가에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서술형 평가 국어에서 높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글쓰기, 국어 변천과 발전에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수학에서는 22점 정도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서술형 높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수행평가가 좀 있긴 하지만 설명하기이기 때문에 구술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행평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수행평가에 어떤 주제를 주고 계시진 않아요. 영어 과목입니다. 70대 30 유지하고 계시고 영어가 서술형이 좀 높습니다. 43점이죠. 그리고 쓰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서 이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서술형에서 영어에서 변별력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 준비, 문정용어 가려는 친구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20점 정도로 서술형 두고 있고요. 수행평가 30점, 똑같이 70대 30이고요. 변화의 다양성, 중화반응, 이 단원에 맞춰서 서술형으로 수행평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부에 독서를 작성하는데 스스로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 점들은 문정용어 가는 친구들은 독서란이 학생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평가에서도 책들을 포함해서 어떤 주제를 탐구하거나 어떤 내용을 본인이 발전시켰다는 것들을 꼭 어필을 해주셔야 인서울의 종합전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도 정의관, 인구문제 정도의 서술형이고요. 70대 30. 그런데 사회에서 서술형 2학기 때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에서 12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객관식에서 틀리면 큰일 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시간 내에 잘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문정여고 교육과정인데 제가 찍는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24학년도 게 23학년도 거 보면은 특이점이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똑같이 4단위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사, 통합사회.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점이 있죠. 통합과학이 1학기 때는 4단인데 2학기 때는 2단위수로 확 줄어들어요.
그 대신 과탐실을 1학기 때 안 배우고 2학기 때. 근데 과학탐구 실험은 진로 과목이라서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 때 힘을 좀 꼭 1학기 때는 줬어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필수 학교 지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과학도 여자 학교에서 많이 선택들 하시죠. 가정과학, 식품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환경이라든지 의료학과라든지 이런 학교들의 종합전형을 쓰기에는 괜찮은 과목입니다. 자, 여기가 2학년, 여기가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인공지능에서 그래도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와 같은 과목으로 학생이 본인의 첨단학과의 니즈를 드러내기에 괜찮은 과목들이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과목들이 있죠. 이런 과목들은 이제 상무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에 있는 편입니다. 체육전공 실기 기초가 있습니다. 요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학 일반과 같은 과목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의 이해 같은 과목들은 괜찮죠? 지역의 이해 같은 과목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지역인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세특에 적으면 되게 좋아하는 서울대학교인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기에 괜찮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있어요. 자, 중앙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고요. 사립이에요. 한 학년에 240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 야간 자율학습은 요 정도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70대 30 정도이고요. 근데 서술형 문제가 2학기 중간고사 때는 20점,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10점으로 국어에서 많지는 않았으나 수행평가가 3개이죠. 쓰기, 그 다음 의사소통 과정 점검하는 거, 자발적 읽기 쓰기에 수행평가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학 과목은 수행평가 좀 많습니다. 근데 집합과 유리함수, 무리함수 제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봤는데 이 문제를 실제 푸는 거라서 이 서술형 점수도 높은데 50점으로 중앙요구 높죠. 그런데 수행평가도 서술형 위주로 보고 있어서 쉽지 않다라고, 서술형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잘 쓰는 편이라서 서술형이 많은 것들이 크게 그렇게 학생별로 어렵지는 않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서술형이 있는 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력에서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죠. 영어 과목입니다. 70대 30, 수행평가 30% 정도이고요. 그 다음 서술형 점수 좀 높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40점, 기말고사 때는 48점으로 영어 비중도 좀 높고요. 그 다음 듣기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듣는 듣기 정도여서 어렵지 않은 정도인데, 쓰기 같은 경우에는 과정형으로 수학 영어를 중앙여자고등학교 서술형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70대 30, 수행평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해 연구와 지구환경 변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설계와 같은 과정 서술형 이 시험의 단원에 관련된 수행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서술형 비중 40점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사회 과목도 70대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서술형 20점으로 과학이나 영어에 비해서는 좀 없는 편이고요. 수행평가도 국제기구 역할, 사회현상 탐구이기 때문에 세특에 적기에 괜찮은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교육과정 단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24학년도 입학 학교 지정이에요. 금호 중앙여자고등학교입니다. 문학을 2학년 1학기 때만 배웁니다. 독서를 3학년에 힘을 주셨어요. 1학기, 2학기 모두입니다. 보통 이렇게 선택 과목에서 이게 학교 지정 과목에서 3학년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국어를 두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서를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이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 수1하고 2하고 단위수가 좀 다르죠. 1학기 때는 3단위, 2학기 때는 4단위로 좀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합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1학기, 2학기 변주를 주셨어요. 1학기 때는 과학이 좀 더 중요하고 2학기 때는 통합사회가 좀 더 중요한 형태로. 근데 이제 2학기 때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조절하시려는 목적이신지 아주 특이한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2학년 선택 과목이고 여기가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 선택 과목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2학년 때 여기에서 택 5, 2학기 때 여기에서 택 6 해서 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경제 과목하고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을 1학기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학기 때는 기하 이런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지금 국어가 이렇게 독서나 문학이 2학기 때 없는 것을 좀 더 이용해서 2학기 때 좀 과목을 선택을 잘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중앙여자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괜찮고 국제정치, 국제적인 감각에 대해서 드러내기에도 지역의 이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목도 있고요. 보시면은 고급 생명과학이라든지 특이한 과목들 많아요. 고급 지구과학, 화학, 물리과학, 물리 이런 과목들도 3학년 선택 과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세특을 좀 작성을 해주시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선택 과목들이죠. 근데 3학년 때 이렇게 선택 과목이 많으니까 이게 모두 다 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마지막에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경신여자고등학교입니다. 경신여자고등학교도 이번에 24학년도죠. 이번에 입시해서 굉장히 잘 서울대 1차 합격생들이 나왔어요. 여자고등학교이고 미션스쿨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이고요. 학생 수는 약 216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야간자율 수분 요 정도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과목입니다. 70대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계시고 서술형 비중이 높습니다. 요 점 국어에서. 근데 수학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점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수행평가에서 보통 다 수행평가 이게 지금 2학기 범위인데 2학기를 다 서술형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객관식이랑 같이 푸는 거랑 서술형 따로 떼서 서술형 보는 거랑은 아이들이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는 수행평가의 개수도 많은데 서술형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국어가 지필평가에서 서술형이 높아버리면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신여고에 들어갈 친구들은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완전하게 잘 외워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술형 평가가 지필평가에서 없으면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낫죠. 그런데 이 서술형 평가만 따로 수행평가를 봤을 때는 어차피 다 서술형으로 보는 거니까 애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선택형을 빨리 푸는 친구들이 더 여기에서는 유리한데 만약에 여기서 서술형이 수학이 높다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덜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과목입니다. 70대 30을 두고 계시고요. 서술형 비중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쓰기로 수행평가 가볍게 어떤 주제를 탐색하는 부분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지는 않은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 서술형 높습니다. 수행평가도 꽤 과학적 탐구하는 그다음 생명의 다양성 이게 제일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특이점은 없지만 서술형이 좀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경신여자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과목적으로 수행평가 비중보다는 서술형이 조금 강한 편이죠. 서술형 사회 같은 경우에 20점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에서도 인간과 공동체 이제 여기 경제 파트, 시장과 관련된, 그다음에 정의 관련된 수행평가라는 점들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학년도 입학한 학생이에요. 특이점은 국영수 보시면은 없죠. 다 4단위수로 문학, 독서, 수원, 수투 갈 수 있도록 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보통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3단위로 많이 두시는데 4단위로 단위수가 꽤 크다라는 점, 그리고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한국사가 나눠서 배정이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교학이 학교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기초가 학교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신여자고등학교였고요. 그 다음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가 2학년 선택 과목, 여기가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3학년 때 미적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선택할 수 있도록 2학년 선택 과목으로 1학기 과학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할 친구는 1학기 때 지금 2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가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공부의 양이 조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밍, 소프트파워와 세계 시민 이런 과목들 인공지능과 같이 연결해서 할 만한 과목이죠. 정보과학도 같이 연결할 만합니다. 그 다음 특이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베트남어까지 어문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요. 경제, 수학, 경제와 연결이 되는 과목 선택도 있습니다. 동신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죠.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약 244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권유해 주시는 정도입니다. 수행평가 70대 30으로 별 특이점은 없고요. 그 다음 서술형 점수도 20점으로 높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독서일지 메일 작성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여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좀 메인인데 매체평가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 수행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주제탐구, 함수탐구 해서 학생부에 적을 만한 주제를 학생이 선정한다면 괜찮게 할 수 있는 수행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서술형 점수 22점으로 많지 않죠. 그 다음 동신여자고등학교 영어 과목입니다. 70대 30입니다. 그 다음 서술의 평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라이팅하고 리딩 이렇게 독해하고 그 다음에 리딩은 8회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과정형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아이가 계속 꾸준하게 해간다면요. 요거 정도가 쓰기 수행평가가 조금 비중이 있는 편이지만 15% 정도 절반이니까 괜찮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서술형 많지는 않아요. 자, 과학입니다. 과학 서술형, 지필 수행일은 30, 70, 70, 30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서술형 30점 정도 많지 않습니다. 탐구 프로젝트 사춘물 평가라서 학생부에 적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수행평가로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독서가 여기서 없다는 게 좀 아쉽죠? 자, 그 다음 사회입니다. 사회는 단답형, 서술형 둘 다 합쳐서 40점이니까 조금 많은 편이죠. 그 다음 서술형 평가 따로 수행평가로 하시는 것. 단답형 학습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메인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따로 활동하는 게 없어서 학생부에서 적을 만한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 수행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과정입니다. 동신여고는 24학년도 입학생이 나왔어요. 자, 교육과정 살펴보시면 요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잖아요. 학교 지정인데 보면은 고전 읽기 진로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고전에서 좀 더 임팩트를 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보여지는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영어 원래 1, 2를 2학년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보통 배치를 하시는데 영어 2를 3학년에 배치를 하셨어요. 좀 특이한 점이죠. 요거 과목의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 한국사 1학년 때 모두 끝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3단위수로 국영수보다는 좀 적은 정도인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일본어를 2학년 1, 2학기 모두 합쳐서 필수적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괜찮겠지만 이것도 등급이 나오고 또 주요 대학에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보는데 고려대나 다른 데선 전 과목으로 이렇게 교과도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과 이공계열을 원하는 친구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을 하지 않고 싶은 학생은 좀 그럴 수 있겠죠. 철학 과목 들어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초 과목 2단위수로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근데 많지가 않아요. 특이한 거에 비해서 이게 2학년 선택 과목이고 이게 3학년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죠. 그냥 물화생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인문계열 선택 과목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과목 선택 과목 특이점 없이 들어가 있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도 3학년 때 선택을 택 2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경상계열 학생들을 원하는 필요한 과목들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국제, 정치, 경제 이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1고등학교입니다. 남자고등학교죠.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은 자유로운 공립고는 아닙니다. 현재 위의 학년들이 자유로운 공립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약 200명 정도의 규모의 학교이고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 정도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행평가, 집필평가 7대3이라 별 다른 점은 없고요. 그 다음 서술형 평가는 30점 정도입니다. 수행평가 개수가 조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어렵지는 않은 정도이지만 개수 면에서 남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70대30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 30점 정도라서 국어와 비슷한 정도이고요. 여기도 개수가 조금 많아요. 단원별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다른 학교는 아예 한 개인 학교도 있었잖아요. 근데 3개니까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영어 과목입니다. 여기도 70대30을 수행평가와 집필평가 비중을 유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30점 정도, 29점 정도 해주시고 계셔서 특이점은 없고요. 읽기 쓰기 서술형 하나가 있고 말하기가 있는데, 일단 영어에서 말하기는 보통 이제 외워서 말하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영역이겠죠. 과학 과목입니다. 70대30, 그 다음 서술형 20점 정도로 서술형 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와 환경 서술형이고 생물과 다양성, 생물 다양성과 유지고 또 다 단원명들이죠. 이 단원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4순위인 걸 보아서 어렵지는 않은 정도의 비중으로 두고 계신다. 근데 2차 기말고사를 또 1순위, 여기도 기말고사 1순위로 두셨기 때문에 동점이라면 기말고사가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은 똑같이 70대30이고요. 여긴 중간고사가 조금 더 똑같은 비중이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회 서술형 평가가 사술형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국제무역, 문화 다양성이어서 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은, 여기도 이제 독서 부분들을 아이가 잘 스스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제 저 제1고등학교 24학년도 입학 나왔어요. 교육과정 단위표를 보시면은 특이점은 없습니다. 국어, 그 다음 문학 독서 2학년 때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배우고, 수원수투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웁니다. 영어 1, 2 똑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 1학년 때 한국사 모두 끝냅니다. 이 점이 좀 부담이 좀 덜하니까 괜찮죠. 그 다음 통합사회 통합과학 4단위수로 국영수와 같은 비중이니까 이 점 보셔야겠습니다. 다른 점은 특별한 점은 없고요. 논술을 3학년 때 학교 지정으로 뒀다는 점도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정보가 2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입니다. 여기가 2학년, 여기가 3학년입니다. 융합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과 연결시켜서 첨단학과들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실용경제, 경제 이런 과목들. 이렇게 본인의 경상계열의 니즈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다르게 눈에 띄는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보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전대 사대부고, 이름이 깁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여기는 공립이 아닌 국립입니다.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되고요. 야간자율학습은 요 정도 배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국어, 수행평가 5개입니다. 5개인 학교에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수행평가. 그 대신 서논술형 시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행평가에서 학생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서평 쓰기, 독서일지 다 비슷한 수행평가거든요. 서평을 어떤 독서에 관련돼서 쓰는 거니까요. CSA, 문법 요소 협상하기, 여기에서 학생이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수학 과목은 20점 정도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정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 70대 3대 30 유지하고 계시고요. 명제를 증명하는 거, 그 다음 함수 주제 탐구하는 거 정도여서 어렵지는 않은, 수학은 힘을 좀 빼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 과목입니다. 70대 30이고요. 여기는 영어 과목 보통 서술형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필평가 자체에선 힘을 좀 뺐어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 선택형,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10점 정도 뒀어요. 그 대신 수행평가에서 서논술형을 힘을 주셔서 수행평가로 따로 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 서술형 점수 높았습니다. 43점 정도였고요. 수행평가는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대멸종, 생태, 생물계 변화 2개 정도니까 해볼 만한 수행평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과학, 수행평가, 서술형이 좀 많았어요. 보통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수행평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계속 바뀌시니까. 자, 그 다음 사회 과목입니다. 70대 30이고요. 서논술형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미래에 지속 가능한 토론이나 논술 이 2가지를 동일한 주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전대사대부고 24학년도 입학 단위 배정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독서 문학이 2학년 때 3단위수로 수학보다 좀 적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있고요. 그다음 통합과학 비중이 통합 사회와 한국사보다 많습니다. 통합 한국사가 1학년 때 모두 끝난다는 점, 2학년 때 공부의 분량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술 과정이 1학년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기초가 2학년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2학년 선택 과목, 여기가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문 계열에서 좀 또 여러 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중국문화, 일본문화, 그 다음에 회화, 원 이런 과목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어문 계열에서 좀 어필을 해볼 만한 학생들은 국제 정치나 이쪽으로 연결해서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부분들이 학교 지정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중에 선택 3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화학, 지구과학, 2학기 때는 물리, 생명, 과학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전대사대 보고도 학기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좀 아이들이 힘든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1년치를 배워야 하는데 이걸 한 학기에 화학이나 이제 뭐 물리나 이런 게 끝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 3학년 때에는 확통하고 미적분이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 논술이나 뭐 환경, 철학, 실용경제, 경상계열도 해볼 수 있는 선택 과목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구에 있는 학교들, 북구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죠. 되게 좋은 학교들, 또 명문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 북구와 살펴봤고요. 이제 동구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그 선택하시는 사이에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궁금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학교별로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 상담 시간과 또 이거를 찍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온전히 쉬는 날까지 다 써서 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시는 분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